자, 오늘 논의는 저는 오늘 읽은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빅데이터의 저작권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커먼스, 이렇게 함께 가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함께 가진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창출했을 때 그 이익도 그러면 함께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전에 그 어떤 낱말을 올릴 것이냐, 낱말 올리기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것이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과연 사전 편찬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올려도 좋은지, 결국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전은 거꾸로 낱말의 죽음의 무덤이다, 이렇게도 낱말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을 만들고 나면 그 사전 속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낱말들은 낱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이 거꾸로 낱말의 무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것을 지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사전 개념, 새로운 종류의 정보 개념을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낱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까지도 약간 앵그램에 대한 게 약간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와 연예인, 학자, 정치인, 대중가수가 분리되는 것처럼 네. 사전 편찬자, 사전 그런 공식적인 무슨 인사이클피디아 그런 사전 편찬과 구글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면, 가만히 보면은 저도 이게 학교 레포트 같은 거 쓰거나 뭔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뭔가 사전을 찾는 것보다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키피디아가 사실 그냥 일반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되게 위키피디아는 전문가들이 씁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좀 여쭤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위키피디아 그냥 그 일반.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거 두 개를 원래 사전은 원래 이런 근본을 갖고 있고, 구글과 이런 어떤 또 다른 넓은 네이버 창 같은 경우는 이런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분리해 놓자, 마치 학자와 연예인이 분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학자와 연예인이 분리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지금 시대의 사전은 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서 이것도 사전이라고 보고 이것도 사전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사전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식인지.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확장. 예. 사전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 왜냐면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용하신 말씀 오히려 제가 뭔가 영어로 봤을 때 그냥 한국어 일본식으로 따온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풀어주신 말로 더 이해가 잘 갔거나 이런 경우가, 예전 양심을 마음을 걸러낸 틀 이렇게 해석했듯이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고 잘 와닿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좀 칭찬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당연한 사실이라서.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오히려
지식을 학문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넓고 유연성 있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보가 있다면 오히려 국정교과서 문제처럼 누군가가 이런 지식을 조종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제가 삐딱하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거로밖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제의 욕망은 있죠. 네, 그래서 보수적인 너무 사람들은 막 아니 이런 말을 왜 사전에다 실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정식 사전 고급화된 정식 한국어 사전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전일 수 있고 저것도 사전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당신들은 그럼 이런 사전 만드세요. 아까 그 학자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방언 사전을 만들으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사전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이 물론 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긴 하겠지만 많이 들어가죠. 근데 또 네이버나 구글 이런 게 이제 그 일반인들이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그 형성해서 만든 커먼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근데 지들 좋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저만 해도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런 시선으로 가야만 빅데이터가 진정한 인문학으로서 연결적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정답이 당연한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예. 그 표준이라는 것을 예, 만들어갈 그렇죠. 수도 있어요. 표준에 대한 네. 강박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것이 나머지를 예. 이게 제3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고 공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으로서 표준이지 표준 딱 해놓고 나머지는 쓰지 마 이렇게 통제와 규제의 원리로 작동한다면은 그건 이제 폭력이 되는 것이고 권력화되는 것이니까 이제 뭐 점점 그 부분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걸 전제로 했을 경우는 첫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이렇게 커먼 예. 함께 그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함께 가진 게 있는데 예. 누군가가 함께 가진 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염두에 두면 쉬울 수 있겠는데요. 이제 관악산 올라가면 이제 할머니 아줌마들이 거기다 이렇게 경작을 해 뭘 해가지고 그 모두 함께 가진 거잖아요. 공유주잖아. 공유지 함께 가진 건데 그걸 그분들이 자기 사유지로 바꿔버려. 예. 많죠. 그럴 경우 뭔가 이득을 냈어요. 예. 그러면 그 이득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농사 졌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엄연하게 심해.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공유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하면 난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딱 할 수 있는 건 뭐야? 원래는 우리 모두의 거였잖아.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이거 얘기하면은 나도 n분의 1에 불과해가지고 예. 발언권이 좀 약해지는 그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진짜 물질적인 가치로 갔을 때랑 그렇죠. 지적인 가치로 갔을 때랑 완전 다른 것 같은데.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둘 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인 가치는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을 가져왔고 짜집기 잘하고 막 이런 것도 근데 물론 말이 좀 그렇지만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 이러면은 그러면 모두에게 좋은 걸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익이 창출됐을 때는 이익이 창출됐을 때요. 그럼 관악산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근데 그냥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은행나무 막 떨어지면 은행 무조건 주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나도 그냥 죽어가고 싶다. 근데 냄새가 나서 싫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어렸을 땐 그냥 경치가 좋고 이래서 그냥 무시했지만 근데 지적 소유권 문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관악산 할머니들의 경우는 좀 이 주의를 주고 뭔가 뭐 얘기를 하고 그런 편말 본 적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것은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무시하고 또 울타리 넘어서 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죠. 근데 또 그것까지 또 그 경비망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죠. 근데 그 본인들이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작고 크고의 문제 좀 이런 거 서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지적 사용권 문제는 정말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그거는 정말 예를 들어 아까도 그 교수님 그 음악 얘기도 하셨지만 진짜 요만큼 파트만 빌려서 썼다고 그거 완전 수십억 대의 소송은 걸리고 그래서 승소해서 수십억 대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저는 기사 쪽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하물며 음악 멜로디도 익숙해서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자다가 언뜻 떠오른 게 내 머릿속에서 나왔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하는 상속자들이. 근데 고의로 이렇게 한 게 지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더 그런 문제가 첨예하고 그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답을 낼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엄격하게 저도 블로그나 그런 것도 하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항상 밑에 이게 그 동그라미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로 퍼가도 된다. 허락을 받고 퍼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다라는 걸 밝히는 전제하에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드래깅을 없앤 이유도 사실 그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긁어가서 붙여 넣기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두서없는 이 말의 결론은 지적 사유권 같은 경우는 인문학의 풍요성을 위해서라면 엄격하게 밝히고 참고 문헌 밝히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걸 또 융합해서 제대로 제3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도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곱셈이 된다면은 단순히 결합이 아니라 곱셈이 된다면은 그건 더 훌륭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밝히자 아티큘레이션 하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인용과 출처를 밝히는 거는 뭐 당연한 의무이고, 그거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제 이윤 창출이 됐을 경우, 그것도 나는 동의 안 했잖아. 상대방이 어디서 뭐 이렇게 뽑아갔다, 인용했다, 출처는 여기입니다 했을 경우. 그런 식으로까지 동의한 건 아니지.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들이 논문 쓰잖아요. 근데 교수님 논문에 교수님들 논문 끝에 항상 뭐 밝히잖아요. 어디에서 참조했다 이런. 그리고 교수님들 저 너무 개인적인 걸 여쭤보는 거는 진짜 논문 비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거 만약에서 무슨 뭐 한나 아레트를 출처를 참조했고 죽은 지 몇십 년 지났긴 했지만 뭐 최근에 무슨 한병철 책을 참조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한병철한테 n분의 1만큼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웃긴 거고 그래서 그게 얼만큼 지배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 안에 논문 안에 잘 들어가 있느냐의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판정단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단행본을 낼 때는 길게 인용을 다른 책을 인용한다면 그 책 출판사의 인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거기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다만 그거를 적절하냐를 아, 판단하는 게 심사자죠. 예. 심사자는 보통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표절이 된다면 그냥 무조건 탈락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표절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표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이디어 표절이 있어요. 야, 이거 딱 봤더니 이거 거의 그냥 틀을 그대로 가져왔네. 이것도 표절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논문이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네. 심사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표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심사자가 불성실한 경우는 있어요. 이거 분명히 어디 다른 논문에 틀을 가져온 건데 네. 이거 찾아보기 싫은 거죠. 아, 예. 그러면 틀을 인정해버리면 아, 내용은 다른 요소, 이 A라는 논문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쭉 그 자료로 썼는데 예. B라는 논문에서는 그것과 다른 자료들을 썼어. 그러면 틀은 똑같잖아. 네. 이럴 경우 이것을 논문으로 인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자의 양심에 아,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틀이 같다면 그건 표절로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용의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서 뭐 두 쪽을 인용했다 그러면 논문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는 제한돼 있잖아요. 예. 대개는 핵심 개념을 인용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예. 어떤 분들은 논문의 인용을 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10년 전, 20년 전 분들은. 예. 지금은 그렇게 인용하면 뭐 그건 논문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전 관행상 이제 심사자들이 논문의 범위를 서로 이제 합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바뀌고 있군요. 근데 이제 그 이게 돈을 주는 거하고 비슷해. 네. 제가 은경 씨 논문을 인용하잖아요. 네. 그럼 인용 지수라는 게 그 아, 생산이 돼. 아, 그래서 인용 지수는 상대방을 기리는 거야. 아, 칭찬해 주는 거야. 아, 그래서 상대방이 명예를 얻게 돼. 아, 돈은 못 받지만은. 그 교수님은 명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중요하죠. 아, 나이가 지금 은경 씨 젊어서 그래.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부하 명예요? 그렇지. 아, 두 가지 왜 중요하냐면 돈이라는 것은 근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문제는 네. 점점점 생활비가 늘어나. 음, 그러니까 돈을 점점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야 돼.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일을 더 잘한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야. 예.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그걸 빌미로 내 샐러리를 예. 제도적으로 올려놓는 거지. 예. 아,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해. 아,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딸내미도 나이를 먹잖아. 예. 그렇죠. 그럼 걔도 돈을 더 많이 쓰거든. 예. 누구나 똑같아 이거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올려주면 안 되겠네. 예. 이건 기본적으로 그 임금이라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논인데요. 임금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야. 그죠. 필요한 만큼 받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만약에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는 아, 물론 그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전체 그런 것도 있지만 실명은 쓰지 말아주세요. 어떤 유명한 연예 기획사분은요. 그분은 그러면 아들이 있나? 딸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 지금 거의 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 어쨌든 근데 그러면은 그분은 늘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 사람은 당신은 지금 빌보리 힐즈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자기가 한 만큼 물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서 한 거일 수 있지만 본인이 창업자이고
땡땡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고 했으니까 그냥 몇 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다 잘 모르는데 예. 뭐 구체적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임금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가하신 거잖아요. 그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건데 예. 필요를 정하는 사람이 문제야. 아, 예. 예를 들어서 그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가 이제 IMF 이전과 이후 예. 갈리기도 하는데 되게 이제 그건 조금 2000년 이전과 이후가 크게 갈리는데 LG, 삼성 이런 데에서 그 이사들의 연봉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일을 더 잘해가지고 갑자기 2억 받던 게 130억으로 뛰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예. 그죠. 그만큼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만큼 필요하다고 본 거야. 난 월급 이 정도 받아야 돼, 연봉. 아, 그런 차원에서 필요를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아, 제가 잘못 관점. 노동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근데 누가 결정해지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예.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더 필요해. 그럼 뭐라고 해요? 임금 올려줘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사용자 측에서는 경영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은 그만큼 필요로 그렇게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하나?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 아. 응. 그러니까 필요한 건 충분히 인정하지만은 너네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 정도까지 줄 여력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야. 그거를 뒤틀어서. 그리고 이 노동, 일하는 값은 예. 그 경쟁 체제로 정해져요. 우리 이제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모내기를 하러 가면 예전에 예. 남자는 3만 원, 여자는 10,000원이야. 예. 근데 어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모를 잘 심어. 예. 그래도 그냥 10,000원, 30,000원 이래.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여자 노동자가 여자 일꾼이 불만을 터뜨리지 않아. 예.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가자 3만 원 받으니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예. 이게 품삯의 기본 원리라는 거야. 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 그런가요? 아니 대기업에 들어가신다고 한번 쳐보세요. 예. 뭐부터 봐요? 연봉 보잖아. 네, 그죠. 야 연봉 4천만 원 준대 A 회사는. 예. 나 들어갈래. 그럼 뭐 얼마를 받아요? 4천만 원 받지. 예. 근데 B 회사는 연봉 2천만 원이야. 들어가면 얼마 받아요? 2,000원. 2천만 원. 왜요? 내가 그거에 합의.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일하는 노동의 예. 결과물이 예. 1년에 1억이 되는지 2억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예. 계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짜리로 들어가는 거야. 예. 아. 근데 이 얼마짜리에서 중요한 거는 요즘은 사실은 이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정해져. 어떤 거? 일방적으로. 아, 일방적으로. 연봉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정하지 못하고 위에서 다 적어. 미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아, 서로 그래요? 딜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해요. 처음 알았어요. 에? 처음 알았어요. 네. 미국은 연봉 협상을 아, 그래요? 개인별로 이렇게 근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아, 저절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요? 나를 데려가려면 얼마 달라. 아, 저쪽에서는 얼마 줄 테니까 오실래요. 더 민주적이네요. 복잡하지니까 언제든 자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일값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사회의 건강한 흐름,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임금이 올라가야 돼. 예. 그런데 한국 사회의 어떤 분야는 임금이 정체돼 있어요. 그럼 애는 크는데 임금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줄여야지 계속 이제 뭔가가. 그러면 궁핍해지는 거죠. 그럼 우울증 생기는 것이고 또 노후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막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맞춰줘야 돼.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대학을 가고 할 때는 막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졸업하면은 떨어져야지 이렇게. 근데 임금 피크제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뭐 나이 들면서 일을 더 많이 잘해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야. 아,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가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자리 나누면 되잖아. 네. 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식.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죠.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니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람이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한국도 조만간 5년 이내 그런 일이 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돈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건 합의를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나치게 특정 계층, 경영자, 사용자, 뭐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그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수도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임금 상한제 좀 정할 수 있어요. 예. 연봉 5억 이상 안 되기 예. 이런 거. 반발이 그래서- 심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심한 게 아니야.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입법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 음. 예. 그건 사회적 합의야. 많은 대다수 국민이 그 입법을 한 국회의원을 찍어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 법을 만들어. 예. 그죠. 그럼 우리가 바보인 거죠. 국민이 바보가 되면 우리가 사실 모든 패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입법기관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왜 그러냐면 일종의 피해의식, 열등감, 주인의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 이 나라의 그렇지. 이 임금 문제는 이러한 결과물로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게 어, 획기적인 시선. 1조 원이 만들어졌다. 예. 벌었다.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가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몇몇 사람이 나눠주는 분배 방식을 택하면 당연히 그들은 많이 가져가고 소외된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그 나누는 방식에 참여를 해보세요. 그럼 되게 두 가지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상의 원리죠. 누가 열심히 잘했나 능력에 따른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형평의 원리죠. 과연 이것이 공정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론장이 열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임금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갈등이 없이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명예인데요. 똑같이 돈 받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돈이 안 중요한 사람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명예가 중요한데 누군가 내 명예를 앗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호는 잘 안 돼요. 한번 유명해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그죠. 내 건데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 법적으로도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예. 뭐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미래에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두 가지 예. 논의를 좀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흐름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